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확약 좀 살펴보고요. 공법상 계약 위주로 조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절차법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봐야 되는 건 확약인데, 확약 자체의 개념입니다. 확약이 뭡니까? 확약 자체는 말 그대로 누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해서 하는 약속을 말하죠. 근데 뭘 약속하죠? 국민에 대해서 장차 어떤 권력적인 공법적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의사표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약으로 인해서는 행정청 자체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겠죠. 실무상으로는 내인가 또는 내허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확약 자체는 행정청 입장에서 행정행위를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구속적인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닌 행정행위가 아닌 확언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구속력 자체가 없는 교시 등과는 구별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무허가 건물 양성화에 대한 약속 등이 있어요. 다음에 확약에 대한 행정행위성 여부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죠. 우리 판례는 부정설 입장이다. 왜? 확약은 행정청 자신만을 구속하지 국민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행위성을 부족합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확약이 있은 이후 그것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자, 기출이요. 행정청이 확약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는 취소소송 다툴 수 없다. 이거죠. 행정행위성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다음에 행정청의 확약은 위법하더라도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유형을 통용된다? 그렇지 않겠죠. 그 다음에 법적 근거입니다.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는 확약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 따라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확약에 대해서 그 허용성 문제는 없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된다? 우리 다수설 입장은 가능하다. 즉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확약 자체는 허용된다. 다만 그 근거에 있어서는 실내보호설과 본처분 권한 포함설로 나눈다. 그래서 다수설 같은 경우는 행정청이 본처분을 할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한 경우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본처분을 할 수 있다는 권한에 기초하여 확약을 할 수 있다는 본처분 권한 포함설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행정절차법상의 확약에 대한 일반적 규정은 없다라는 거. 그죠? 그 근거에 있어서 다수설은 그 본처분 권한에 확약에 대한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본처분 권한 포함설이 다수설이라는 거. 그 다음 확약에 대한 요건이죠. 확약은 본 행정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하겠죠. 당의 행정청의 권한 범위 내에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확약 자체는 또 당연히 적법하고 실현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효력. 기출문제 한번 보시고요. 효력 자체는 행정청 자기 구속적 의무가 발생한다. 즉 행정청은 뭡니까? 상대방에게 신뢰보호에 의해서 확약된 행위를 하여야 할 자기 구속적 의무가 발생되더라. 또한 상대방은 당연히 행정청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확약의 하자에 있어서 행정행위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 입장 행정행위성을 부정하죠. 따라서 확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중대 명백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되기 전까지 이릉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그죠? 취소되기 전까지 이릉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인 공정력 자체가 발생되지 않는다. 공정력 인정되지 않아요. 이것도 잘 나옵니다. 취소되기 전까지 발생되는 그 공정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우리 판례 입장에 따랐을 때 확약의 행정행위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확약과 사정 변경에서 확약이 주어진 이후에 사실 상태나 법적 상태가 변경이 되면 확약의 구속성은 사후적으로 별다른 의사 표시 없이 그 효력은 상실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서 그 확약의 구속력이 일반적인 행정행위 그 구속력보다 약하다고 볼 수 있다고 보죠.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확약의 처분성을 부정하는 그 판례 입장에 따를 때
행정청의 확약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라 하더라도 확약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이것도 기출 잘 되죠. 확약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가 확약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행정청이 위법한 확약으로 손해를 입은 자, 당연히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적법한 확약이 공익상의 이유로 철회되거나 그 밖의 확약이 실효된 경우 손실보상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기출문제 16년도 서울시 9급이에요.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자, 행정절차법은 확약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2번, 판례는 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2번 질문,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왜? 판례 자체는 그 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자체는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업권 면허 처분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 즉 확약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처분성 자체를 인정한다? 업권 면허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다. 2번 질문 틀렸습니다. 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요거 강학상 확약에 불과해서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봐요. 자, 3번 질문이요. 확약을 행한 행정청은 확약의 내용인 행위를 하여야 할 자기 구속적인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상대방은 행정청에 그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근데 이 3번 지문에 있어서도요. 자기 구속적 의무를 지지만 확약의 대상이 위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확약의 대상이 위법한 경우, 이때는 확약의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겠죠. 확약의 대상 자체가 위법한 경우 확약의 구속력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판례는. 자, 4번, 확약이 있은 이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실효되겠다. 이것도 판례 입장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형광펜 정답 몇 번이죠? 2번 되겠습니다. 2번. 그 다음에 행정청의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옳은 거. 자, 행정청의 확약은 위법하더라도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확약 자체는 행정행위성을 부정하는 판례 입장에 따를 때 공정력 인정되지 않는다. 자, 1번 질문 중요합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 재량행위에 대해 상대방에게 확약을 하려면 확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자, 행정청이 확약을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죠.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 통설과 판례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확약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다만 그 근거에 있어서 다수설은 본처분 권한 포함설 입장이다 라는 경우죠. 근데 판례 입장은 신뢰 보호설 입장이다. 즉 다수설과 결론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확약 허용되지만 판례는 법적 안정성의 바탕을 둔 신뢰 보호설 입장이다. 신뢰 보호의 법리에 따라서 법의 일반 원리로서 공법의 영역에서도 타당하다. 라는 입장에서 확약을 인정한다고 보고 있다. 그 다음 3번이요. 행정청이 그 상대방에게 확약을 한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 그러면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실효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됐다. 네. 그런 경우라면 그러한 공적 견해 표명은 어떻게 된다?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더라도 실효된다. 예,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행정청의 확약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는 확약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다툴 수 없다. 왜? 확약 자체는 행정행위성이 부정된다. 즉 처분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 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행정청의 확약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라 하더라도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거 잘 나온다. 그죠? 3번 지문, 4번 지문.
그 다음 확약 봤고요. 확약은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행정계획 봅시다. 행정계획. 행정계획은 개인적으로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해요. 왜? 그 행정계획 자체가 오늘날 현대 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근대 시대에도 행정계획은 존재했지만 이때는 국방계획 등의 어떤 소극적인 면에 그쳤지만 오늘날 현대 행정은 굉장히 복잡, 광역화되어 있다. 따라서 그에 따른 행정기관 상호 간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의 중심이 되어서 장기적 종합성이 요구되었다는 점에서 행정계획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개념 보세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표를 먼저 설정해요. 목표.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된 행정수단을 종합 조정하는 행위를 행정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지문 보시면 계획, 법, 규범은 목표는 제시하지만 그 목표 실현을 위한 수단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소위 목적 프로그램 형식을 취한다. 목적 프로그램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일반 행정행위 같은 경우는 조건 프로그램인데 이러한 목적을 먼저 제시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수단은 제시하지 않는 행정계획은 목적 프로그램 형식을 취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특징 보시고요. 그래서 행정계획의 중요한 거는 기능도 있다. 목표 설정 기능, 종합 조정화 기능, 행정의 국민과의 매개적 기능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법적 성질이다. 우리 다수설은 복수 성질설로서 행정계획의 처분성 인정과 관련해서 행정계획 자체를 단일의 법적 성격으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계획 개별적으로 봐서 그 행정계획 내용과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게 다수설 입장이에요. 따라서 기억해야 된다. 도시계획법, 현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계획 결정 자체는 처분성을 인정했지만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 결정 등의 고시는 효력 발생 요건이긴 하지만 아직 관보에 고시되지 않는 이상 그 처분성은 부정된다. 요거 체크 잘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 등의 고시 등은 관보에 게시되기 전까지는 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 행정계획의 종류는 법적 효력에 따라서 구속적, 비구속적으로 나눌 수 있다. 그죠? 당연히 구속적도요. 국민에 대해서 직접 구속력을 갖는 계획도 있다. 그러면 행정행위겠죠? 대표적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있다. 그 다음에 도시재개발 계획 등이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구속적 계획이긴 한데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갖지 않고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계획도 있다.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구체적 개별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은 처분성 인정되겠죠. 그렇지 않은 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한다. 당연히 이런 비구속적 계획은 국민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겠다.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이랑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이요. 도시기본계획 자체 등은 대기에 직접적인 구속력이 인정된다? 직접적인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자체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만 갖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요 지문은 틀린 지문을 봤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판례 입장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요 도시기본계획 자체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인정된다. 그러면 틀린 지문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법적 근거, 당연히 구속적 행정계획인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겠죠. 나머지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지침적 성격으로 지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에 대한 일반 규정이 없다. 그러나 행정계획에 대해서 행정절차법 적용될 여지는 있다. 언제? 그 처분성이 인정되는 국민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의 경우 그렇다. 그렇죠. 여지는 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요 지문 하나 아까 봤던 도시계획 결정이에요. 그래서 구도시계획법상의 행정청이 기한 결재 등의 과정을 거쳐 도시계획 결정 등의 처분을 하더라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되지 않는 이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그죠? 그 다음에 계획법규와 계획재량. 자, 계획법규라는 거는 자, 일반 행정행위가 다르다. 달리 일반적인 재량권을 부여하는 행정법규는 조건 프로그램이다. 요건이 갖춰지면 그 효과가 발생되는 조건 프로그램인데 반해 우리 계획법규 특색은 목적 프로그램 형식을 특징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목적을 먼저 설정한다. 그래서 목적 프로그램. 하지만 그 구체적인 수단을 적어놓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계획법규는 뭐다? 변화와 미래지향적인 특징으로 일반 행정법규와는 다른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계획법규상 그죠? 장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만을 규정하고 그 재량 행위에 있어서도요. 목표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에 있어서 계획행정기관 그죠? 주체지죠. 계획행정기관에게 광범위한 재량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그 재량의 범위가 일반 행정 재량에보다 확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도 행정 주체가 행정계획을 이반 결정한 데에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계획 재량이 인정된다 하고 기출된 바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 재량과 계획 재량은 그 차이에 있어서 양적 차이냐 질적 차이냐 여부에 대해서 우리 다소설 무슨 입장이죠? 질적 차이를 인정한다. 즉 계획 재량은 특유한 목적 프로그램의 성질을 가졌다라는 점, 그리고 계획 재량에 대한 그 사법 심사도 그 형량 명령이라는 특유한 재량 하자 이론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지만 판례는 계획 재량의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그 양자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런 형량명령이죠. 형량명령. 말씀드린 대로 이 행정계획은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재량의 통제 법리와는 다른 어떤 특유한 통제 법리가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행정계획이 확대되면서 법률에 의한 행정이 아닌 계획에 의한 행정이 확대되게 되면 소위 법치주의를 형해화할 우려가 발생된다. 따라서 그죠? 별도의 통제 법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론 자체를 별도의 통제 법리에 대한 이론 자체를 소위 형량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재량 행사와 관련해서 재량 통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이론, 이것이 바로 형량 명령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법적 통제에 있어서 그 특수성, 요게 형량 명령이다. 그래서 형량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형량의 하자라겠죠? 이 형량의 하자가 중요한 거죠. 형량에 대한 하자. 이거는 위법한 행정계획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량의 하자를 하고 위법한 행정계획이 된다. 그래서 형량의 하자에는 해태와 흠결 5형량이 있다. 그죠? 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는 경우, 흠결은 그 형량의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 자체를 누락한 경우. 그다음에 5형량은 모든 이익과 형량을 하긴 했는데 객관성이나 비례성이 결여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서 문제가 출제된 바 있다. 이렇게 보실까요? 형량 시에 여러 이익 간의 형량을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객관성, 비례성을 결한 경우, 그죠? 이거 뭐라 그러죠? 형량의 해태가 아니라 객관성, 비례성을 경한 경우는 5형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형량의 해태라고 한다. 형량의 해태는 형량 자체를 전혀 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14년 서울시 나온 바 있다. 그 다음에 19년도 변호사 문제요. 행정 주체는 행정계획을 이반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지만 이익 형량에 있어서는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 계획 결정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다. 그래서 위법한 형량 명령이 되겠죠. 그 행정계획 결정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옳은 지문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형량의 흠결, 형량의 대상 중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를 형량의 흠결이라고 한다. 그죠? 요거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테마 하나가 바로 집중효예요. 집중효. 그래서 개념 자체는
자, 행정계획 자체가 확정이 되면 다른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승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를 뭐라고 그런다? 대체효라고 한다. 그래서 계획 확정 결정을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대체된다는 점에서 대체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중효는 왜 하죠? 네,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 소위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 다수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할 필요가 있다면 개개의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를 다 받게 되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다. 따라서 개개의 인허가를 거치지 않고도 당해 사업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서 사업을 촉진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의의가 있다. 이렇게 절차를 간소화하는 취지로서 행정행위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주된 인허가 의제 제도가 있다. 이거예요. 주된 인허가 의제 제도. 그렇죠? 그래서 인허가 의제 제도에 대해서 이러한 불복 방법. 자, 인허가 의제 제도와 집중효는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는 개념은 같습니다. 그런데 집중효와의 차이에 있어서 인허가 의제 제도는 일반적인 행정행위에도 인정된다. 다만 행정계획만 인정되는 집중효와는 다르다는 거죠. 인허가 의제 제도는 행정계획뿐만 아니라 건축허가와 같은 일반 행정행위에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 인허가 의제 제도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집중효와 어쨌든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인허가 의제 제도와 개념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인허가 의제 제도의 불복 방법이에요. 자, 인허가 의제에 있어서 의제되는 처분의 요건 자체가 불비된 경우입니다. 불비된 경우 이때는 주된 인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따라서 의제되는 처분의 요건에 대한 다툼이 있다? 그럼 무슨 처분을 대상이죠?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겁니다. 요거 체크. 그래서 주된 인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따라서 의제되는 처분 요건에 대한 다툼이 있다.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권한 절차법상의 변경에 있어서는 반드시 근거를 요하겠죠. 그래서 행정기관의 권한과 절차법상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에서도요. 자, 인허가 의제와 관련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2021년도 판례.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에는 하자가 없는데 보충행위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 그 사업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그 처분 무효인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없는데 사업시행 계획에 하자가 있다면 사업시행 계획의 무효 확인은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지 사업시행 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행위인 사업시행 계획에 하자가 없는데 보충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요거는 당연히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무효 취소를 구해야 된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없는데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다면 그냥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에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해야 할 것이지 어떻게?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해야 돼서는 안 된다고 보죠. 다시 판례 입장 다시 한번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 대상으로 한다. 즉 불복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 판례입니다. 요 판례 하나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계획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재량에 대한 문제네요. 2021년 군무원. 자, 1번 옳지 않은 거. 자, 통상적인 재량 행위와 계획재량은 양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질적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견해.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견해는 형량 명령이 계획 재량의 특유한 하자 이론이라기보다 비례 원칙을 계획 재량에 적용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행정 재량과 계획 재량이 질적으로 구별되는지에 관해서 그냥 질적인 점에서 차이가 없다는 견해. 그러니까 질적인 데에서 구별되는지에 대해서 학설은 대립합니다. 다만
양적 차이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없어요. 그런데 자, 질적인 차이를 부정한 입장이죠. 질적인 차이를 부정하는 견해는 계획 재량의 하자 이론으로 제시되는 형량 명령은 이렇게 기출 지문처럼 비례의 원칙의 계획 재량에 있어서의 적용 이론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요거 1번 지문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이론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 2번 행정 주체는 행정 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는 물론 또 공익상호간과 사익상호간에도 그죠? 정당하게 비교 교량해야 한다는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행정 계획을 이반 결정함에 있어서 그 계획 행정 주체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기 때문에 그렇다. 뭐다? 이처럼 그 행정 계획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 그 제반 모든 제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 물론 그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해야 된다는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질문 보세요. 행정 주체가 행정 계획을 이반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 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죠. 이런 경우 이익 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행정 계획 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 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해태한 경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익 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도 포함된다. 네, 그렇죠. 이런 경우 형량의 하자로서 그런 행정 계획은 뭐다? 형량의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이겁니다. 정답 3번 되겠네요. 3번. 4번. 행정 계획과 관련하여 이익 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에 결여된 경우 그 행정 계획 결정은 형량의 하자가 있다. 그죠? 정당성, 객관성 결여된 경우에도 적시 위법한 그 형량의 하자가 있다. 그죠? 그래서 위법하게 되겠죠. 3번 맞고요. 4번. 어쨌든 집중효에 있어서 이거 봤죠? 예, 이거 봤던 슬라이드고 집중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 기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획 확정이 일반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이나 허가 등을 대체시킨 효과를 말한다. 맞고요. 절차의 간소화. 맞죠? 절차 촉진에 기여한다. 행정기관 권한의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4번.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3번 질문과 같이 보신다. 집중효는 행정기관의 권한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거. 이렇게도 나왔다. 이거 봤던 판례고요. 그 다음에 행정계획에 있어서 자, 계획 보장 청구권이요. 이건 뭐다? 논의의 배경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행정계획 자체는 행정 목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행정계획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계획을 신뢰하고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행정계획의 성질에 있어서도 그 뭐가 있다? 가변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정계획과 정확하게는 그 계획 변경과 그 신뢰, 국민의 신뢰 보호와는 항상 긴장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러한 점에서 행정계획을 신뢰한 사인의 권리구제 방안으로서 논의되는 게 바로 계획 보장 청구권이 문제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인정 여부예요. 다소설 계획 보장에 관한 규정이 없다. 네, 그래서 부정설이 다소설이에요. 그래서 행정계획 속성의 가변성과 또 공공복리 관점에서 계획 보장 청구권 자체는 인정할 수 없다고 기억하세요. 우리 판례의 태도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한 사안이 있더라. 예. 그래서 언제죠?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곧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변경 신청할 권리를 인정한다. 또 최근에도요. 자, 폐기물관리법상에 적정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해서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한 일정한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서 그 거부행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된다. 그죠? 요 판례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도 여기 나온다.
그래서 판례는 원칙적으로 계획 보장 청구를 인정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틀린 지문 나왔다. 자, 요 지문이요. 요 국회직 요거 14년도. 그래서 폐기물 처리 사업에 적정 통보를 받은 자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일반적 추상적 효력을 가지는 이용계획의 특성상 그 변경을 신청한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틀린 지문은 나왔다. 그죠? 피고가 거부했을 때 여기서는 피고는 자 진한 군수입니다. 진한 군수. 어쨌든 진한 군수 즉 피고가 거부하게 되면 원고는 원고 자체에 대해서는 거부하게 되면 원고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 어떻게 된다? 계획 변경을 신청할 법규상 조리사의 권리를 갖는다고 봤다. 네.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되는 요 판례입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의 적정 통보를 받은 자의 용도 변경 신청권 있다. 우리 판례 적극입니다. 적극. 그래서 그 원고의 위 계획 변경 신청을 피고가 거부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의 위반 결정권자인 피고에 대해서 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권리를 갖는다. 기억하세요. 이 판례 잘 나옵니다. 자, 행정계획 기출문제 좀 더 살펴볼게요. 옳지 않은 거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처분입니다. 요거 재량적 성질을 갖는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2번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함에 있어서 형량의 부존재, 누락, 평가와 과오의 형량의 불비례가 있는 경우 위법하게 된다. 그죠? 2번 지문도 맞는 지문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계획이 위법하더라도 사정 판결이 내려지면 행정계획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다. 자, 3번 지문이요. 행정계획이 위법하더라도요. 행정계획이 성립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그 법률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자, 이러한 경우 행정계획의 취소가 이루어져서 침해되는 공익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 위법하긴 한데 기각 판결을 내리는 거죠. 즉 사정을 봐가면서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정 판결에 의해서 행정계획이 취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계획의 특성상 그래요. 그래서 3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에요. 요거 3번 지문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행정계획이 위법하더라도 행정계획의 특성상 즉 행정계획이 성립되면 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그냥 취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사정 판결에 의해서 행정계획이 취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해하셔야 되고요. 4번 통상 행정계획 변경 청구권은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다. 이것도 맞는 질문입니다. 왜? 통상의 행정계획의 변경 자체는 그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계획 변경 청구권은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자, 5번 지문 보세요. 5번 지문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에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산업단지 개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요거 행정계획 변경 신청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개발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 인정한 최근 판례입니다. 이것도 2017년도 판례.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5번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다. 5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계획 한 번 더 보죠. 자, 2022년도에도 소방간부에서 나왔다.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어요.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이미 고시되어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계획으로서 이에 따라 관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신청한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 요거 우리 판례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 등등. 그래서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
적법하다고 봤다. 이건 결론 그대로 암기하시기 좋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 1번 질문 맞는 질문. 2번 비구속적 행정계획 아니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거는 이제 공권력 행사로서 헌법소원 대상이 되겠죠. 예. 다음 3번 질문이요.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 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 예, 이런 경우에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다. 이 뒷부분 틀렸죠?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어떤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었다. 그 다음 4번.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이반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 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 형량을 고려 대상에서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했거나 그 다음에 그 이익 형량을 했는데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요. 요거는 위법한 형량의 하자가 있다. 형량의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그죠? 4번 지문도 옳은 지문. 5번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다? 예외적으로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우리 판례 입장 봤죠? 네, 요거 자주 나오는 판례다. 정답 3번이고요. 좀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볼까요? A광역시장은 자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심에 위치한 산을 관통하는 직선 도로를 개설하는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뭐했다?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했다. 자, 그 후에 도로를 개설했다.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A광역시장은 환경훼손이 적은 우회 도로를 개설한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했네요. 이에 대해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으면 옳은 걸 골라라. 자, 1번 인근 주민들이 최초에 계획한 직선도로 개설 계획을 존치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계획 존속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자, 일반적으로 인정됩니까? 자, 일반적인 계획 존속 청구권의 인정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 보호만을 중시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원칙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획 존속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고요. 2번 도시관리 계획 결정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입니다. 도시관리 계획 결정 대표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 인정됩니다. 그래서 2번 질문 틀렸고요. 3번 A광역시장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함에 있어서 교통체증의 해소와 자연환경의 보호 등 재반이익을 정당하게 비교 형량을 했다? 그러면 계획 재량의 한계를 준수한 적법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3번 질문, 옳은 질문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관리 계획 결정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거 주의하라 그랬죠. 틀립니다. 그래서 고시가 통상적으로 고시나 공고에 의해서 여러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는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인 기산점이 어떻게 됩니까? 고시나 공고가 있은 후 5일입니다. 고시나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봐서 이렇게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되는 게 아니라 고시나 공고가 있은 후 5일입니다. 5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서 청구기간이 기산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요 지문이 틀린 겁니다.
됐습니다. 일단 행정계획 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행정계획에 관한 조금 어렵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뤘기 때문에 요 정도만 다루고 정리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은 행정계획 때문에 틀릴 일은 없다. 없다.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